92페이지부터 할 차례고요. 어저께 그 관계 설정하는 부분까지 했었죠. 91페이지의 그 내용은 다 중요한 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관계 만들고 관계 편집하고 그런 문제들 다 시험에 나오니까 네, 집에서 91페이지에 적응 문제는 꼭 해보시고요. 우리 92페이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하는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파일을 열어보시죠. 네, 92페이지고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해봅니다. 챕터 2에 있습니다. 네, 이 92페이지의 내용이요. 보니까 그 인사고가 ACCDB 데이터베이스에서 신입 사업 명단 테이블을 새 테이블로 가져오시오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액세스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인사고가 ACCDB도 똑같은 액세스 파일이잖아요. 다른 액세스 파일에 있는 어떤 테이블을 현재 우리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파일 열어놨는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ACCDB에 불러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른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있는 특정 테이블을 가져오는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고 그러면은 외부 데이터 탭에서 여기 가져오기 및 연결 그룹에서 새 데이터 원본이라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아마 액세스 아이콘이 바로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액세스 아이콘, 뭐 엑셀 아이콘 뭐 이런 거 보이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시험에는 아마 바로 보이는 그런 형태로 돼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액세스 아이콘이 바로 안 보이는 사람은 그냥 이 새 데이터 원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액세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아마 여러분은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액세스 아이콘이 바로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거 눌러서 하면 돼요. 네, 두 가지 하여튼 그렇게 나오는 상황이 있는데 액세스 아이콘, 엑셀 아이콘 뭐 이렇게 막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처럼 이렇게 그게 안 보이면 외부 데이터 탭에 새 데이터 원본, 데이터베이스에서 액세스 뭐 엑셀 파일이면 외부 데이터 새 데이터 원본 파일에서 엑셀 그렇게 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찾아보기 해가지고 찾을게요. 우리가 필요한 파일이 인사고가입니다. 시험 시에는 당연히 문서에 있고요. 지금은 우리 모스 2016의 모스 액세스의 챕터 2에 있습니다. 챕터 2에 인사고가 ACCDB가 있네요. 그렇게 부르면요. 저장할 방법과 위치를 지정하라고 나오는데요. 저장할 방법 같은 경우는요. 1번, 2번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뭐 새 테이블로 가져오시오. 지금 92페이지의 문제는 신입사원 명단 테이블을 새 테이블로 가져오시오라고 하고 있죠. 새 테이블로 새 개체로 가져오는. 그러니까 뭐 연결해서 가져와라. 뭐 그런 말이 있으면 또 연결 테이블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원본하고 연결 링크 걸어서 가져오는 거고요. 이거는 첫 번째 옵션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 테이블로 가져와 해서 확인하고요. 그러면은 또 이제 어떤 개체를 가져올 거냐 같은 형식의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니까 뭐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막 다 가져올 수 있거든요. 시험에는 개체도 막 다 있어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테이블 가져올 거고 문제에서 신입 사업 명단 테이블을 가져와라 했기 때문에 테이블이고 신입 회원 명단
이거 문제를 고쳐야 될 것 같네요. 신입 회원 명단입니다. 신입 회원 명단 테이블 선택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뜨나요? 저처럼. 가져오기 단계를 저장해라 이런 말은 없기 때문에. 근데 가져오기 단계 저장하시오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뒤에 어떤 문제들은. 그러면 시험에도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체크를 하시면 되지만 지금은 말 없으니까 그냥 기본 설정 그대로 닫게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테이블이 가져와졌네요. 계속 이어서 95페이지로 가볼게요. 95페이지로 왔고 신입사원 XLSX 통합 문서에서 신입사원 명단 워크시트를 사원 정보 테이블에 추가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XLSX 엑셀 파일이죠. 그래서 방금은 ACCDB 파일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근데 뭐뭐.xlsx 엑셀 파일을 가져오는 것은 이제 외부 데이터 탭에서 또 가져오기 및 연결 그룹에서 아마 엑셀 아이콘이 바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집에서 하는 분들 시험장에서도 보통 아마 엑셀 아이콘, 뭐 액세스 아이콘 바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처럼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안 보이면 새 데이터 원본에 가서 엑셀 그 파일에서 엑셀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저처럼 외부 데이터에 새 데이터 원본 파일에서 엑셀로 가져오시면 돼요. 지금 다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가져오는 것도 시험에 있고 95페이지의 이 문제도 시험에 있어요. 엑셀 아이콘이 바로 보이는 사람은 그냥 엑셀 아이콘 눌러서 그냥 하시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엑셀을 찾아야죠. 찾아보기로 지금 챕터 2에 있죠. 찾아보기에서 챕터 2 폴더에 신입사원 엑셀 파일이 있고요. 아무래도 엑셀은 또 시트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시트, 어떤 워크시트를 가져와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신입사원을 딱 선택해서 열기를 누르면 이제 저장할 방법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 옵션이 있는데 우리는 새 테이블로 가져올지 기존에 있는 이런 테이블과 관련 없는 새 걸로 가져올지 아니면 다음 테이블에 레코드 복사를 그러니까 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테이블에다가 추가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집어넣겠다. 엑셀의 내용을 집어넣겠다는 뜻이고 또 연결시켜서 링크 걸어서 가져오겠다. 뭐 그러니까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지금은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1번, 2번, 3번이라면. 문제에서 이거는 사원 정보 테이블에 추가하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2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도 이 세 가지 옵션들이 다 있거든요. 다 그 해당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잘 보면서 하셔야 돼요. 지금은 사원 정보 테이블이 기존에 있는데 이 사원 정보 테이블에 신입 사원 명단을 추가시키겠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원 정보 테이블이 이렇게 열어보면 제가 열어봤는데 레코드가 보니까 전체 레코드가 48명이 있네요. 전체 레코드 수가. 근데 여기 뒤에다가 더 추가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엑셀의 그 신입사원 명단을 더 추가시켜서 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부 데이터에 가져오기 및 연결 그룹에 엑셀 눌러서 그렇게 가져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신입사원을 두 번째 옵션으로 그 추가시킬 테이블이 기본급 정보가 아니라 사원 정보 테이블에 추가시키겠어. 이렇게 잡아주셔야죠. 저처럼 사원 정보 테이블로 가져오겠어.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시트 물어보잖아요. 시트는 신입사원 명단 워크시트를 가져오라고 했죠. 엑셀은 또 시트가 이렇게 여러 개 있으니까 입사 성적 워크시트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신입사원 명단 워크시트를 선택해서 다음 그 다음에 첫 행은 열 머리글이 맞냐? 이거는
딱 첫 행이 열 머리글이 맞습니다. 사원 코드 필드, 성명 필드, 부서 필드, 열 머리글이 맞지요. 네, 그래서 체크가 뭐 돼야 되고요. 풀지도 못하도록 돼 있죠. 왜냐하면 서로 맞아야지, 서로 일치해야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서로 필드가 다 맞아야지. 네, 그래서 뭐 그냥 그대로 다음. 그 다음에 테이블은 사원 정보 테이블로 가져오는 거 맞죠? 사원 정보 테이블로 가져오겠어? 그대로 마침. 그럼 이렇게 신입 사원 엑셀 파일을 사원 정보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말이 떴으면 됐습니다. 네, 그대로 닫기. 그럼 이 사원 정보 테이블 제가 열어보니까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니까 이렇게 정말 추가가 되네요. 아까 뭐 48명인가 있었는데 레코드가 더 추가됐죠. 이렇게 열어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 98페이지로 와보겠습니다. 98페이지에서는 또 승진자 명단 XLSX 통합문서에서 시트 1 워크시트를 새 테이블로 가져오시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도 승진자 명단 XLSX 엑셀 파일이죠. 역시 그러면 외부 데이터 탭에 엑셀 클릭해서 저처럼 엑셀 아이콘이 없으면 새 데이터 원본 파일에서 엑셀로 밖에 보이는 사람 엑셀 아이콘 바로 눌러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찾아야죠. 찾아보기로 승진자 명단 챕터 2에 있죠. 승진자 명단을 선택해서 열고 이번에는 1번, 2번, 3번 중에서 옵션을 몇 번으로 하실래요? 문제에서 새 테이블로 가져오시오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까처럼 뭐 사원 정보 테이블에 뭐 추가해라 하면은 뭐 2번이고 뭐 연결시켜서 연결된 테이블로 가져와서 뭐 원본이 바뀌면 따라 바뀌도록 해라 하면 3번이고 근데 우리는 그냥 새 테이블로 가져오는 첫 번째 옵션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확인. 시트 1 워크시트를 가져와라 라고 하고 있고요. 시트 1 선택해서 다음 또 첫 행은 열 머리글이 맞나요? 이거는 딱 봐서 맞으면 체크하세요. 어떻습니까? 그냥 체크를 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단할 수 있죠. 왜냐면 얘는 열 머리글이잖아요. 일반 레코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머리글이야. 사원 코드, 성명 이렇게 열 머리글이다 하는 것을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체크했으면 다음 필드 옵션에 대한 말은 딱히 없습니다. 어떤 필드를 뭐 데이터 형식을 바꾸라든지 어떤 필드를 뭐 가져오지 말라든지 뭐 그러면은 막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기본 설정 그대로 다음 또 기본 키에 대한 말은 있습니까? 지금 기본 키가 추가되고 있잖아요. 액세스에서 기본 키 추가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ID라는 일련 번호 형태의 기본 키가 막 지 마음대로 추가되고 있는데 문제에서는 사원 코드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원 코드를 기본 키 선택으로 해서 사원 코드도 보면은 다 다른 값을 쓰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값이 없어서 레코드를 구분하는 기본 키로 활용이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사원 코드를 기본 키로 선택해 주시고요. 됐으면 다음 테이블의 이름은 승진자 명단으로 설정하시오. 됐으니까 승진자 명단으로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마침하겠습니다. 저처럼 승진자 명단 엑셀 파일을 승진자 명단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말이 떴으면 됐어요.
새 테이블로 만들어진 거죠. 네, 닫기. 새로운 테이블로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또 뒤에 넘어가서 이제는 102페이지로 와보겠습니다. 102페이지에는 또 소모품 구매 내역 XLSX 통합문서에서 구매 내역 워크시트를 새 테이블로 연결해서 가져오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XLSX 역시 엑셀 파일이니까 또 외부 데이터에 엑셀 가져오기 및 연결 그룹에서 네, 그리고 또 찾아보기로 찾으세요. 우리가 찾아야 될 파일이 소모품 구매 내역. 소모품 구매 내역을 또 선택해서 열고 이번에는 저장할 방법이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에 연결해서 가져오시오라는 말이 또 중요하죠. 네. 새 테이블로 연결해서 가져오시오. 이거는 원본이 바뀌면 따라 바뀔 수 있게끔 링크 유지 관리하는 테이블로 세 번째 옵션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할게요. 그러면은 첫 행은 열 머리글이 맞나요? 첫 행이 열 머리글이 맞죠? 네, 딱 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풀면은 1번 레코드가 돼버리는데 레코드가 되면 안 되고 첫 행은 열 머리글이야 체크를 꼭 해서 쓰시고요. 다음 연결 테이블의 이름은 구매 내역 그냥 그대로 마침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또 파일에 연결했습니다 이런 말이 뜨고요. 네, 확인 그리고 이렇게 엑셀 아이콘으로 이런 식으로 네,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에 연결돼 있다 보면 됩니다. 어떤 테이블이 연결돼 있는지는 이렇게 또 눌러보면 또 연결 테이블 관리자에서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파일이 연결돼 있는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104페이지의 그 적응 문제도 보니까 싹 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104페이지의 밑에 적응 문제 필요한 파일은 예제 2-5번 파일입니다. 적응 문제에서 적응 문제 챕터 2에서 예제 2-5번입니다. 제가 다 중요하다고 했고 1번 문제는 일단 새 테이블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뭘 가져오랍니까? 회비 정보 XLSX 엑셀 파일이죠. 그럼 새 데이터 원본 파일에서 엑셀 눌러서 엑셀 파일을 찾으세요. 회비 정보 엑셀 파일을 찾아보기로 얘는 적응 문제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스 액세스 시험에 문서에 있을 거고 적응 문제 폴더에서 챕터 2에서 있네요. 회비 정보 적응 문제 챕터 2에서 찾으세요. 열고 얘는 새 테이블로 가져오는 첫 번째 옵션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옵션으로 하고 확인 그리고 시트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다음 시트 1 그대로 다음 하고 첫 행은 열 머리글이 맞냐 맞죠 딱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대로 다음 또 필드 옵션에 대한 말은 없죠. 형식을 뭐 정수로 하라든지 뭐 어떤 필드는 가져오지 말라든지 뭐 그런 거 있으면은 하면 되는데 없어요. 다음 기본 키에 대한 말은 있나요? 회원 코드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고 그 문제를 좀 고쳐야 되겠네요. 회원 등급 코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고로 고치세요. 문제를 바꾸세요. 회원 등급 코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고 회원 등급 코드가
다 다른 값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기본 키로 할 수 있고요. 다음 테이블의 이름은 회비 정보. 뭐 가져오기 단계를 저장해라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냥 닫기 바로. 그다음 2번은 회원관리 HCDB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거는 그러면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거죠. 똑같이 외부 데이터 탭에 가져오기 및 연결 그룹에서 액세스 아이콘이 있으면 액세스 아이콘 눌러서 가져오고 또 저처럼 안 보이는 사람은 새 데이터 원본 데이터베이스에서로 해서 액세스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또 찾아보기로 찾고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게 회원 관리죠. 적응 문제 챕터 2에서 회원 관리를 또 부르고 저장할 방법은 1번, 2번 중에서 새 테이블로 가져오시오. 뭐 연결 테이블로 가져와라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새 테이블로 가져오는 첫 번째 옵션으로 하고요. 확인하고 또 추가 회원 명단 테이블 가져오라고 문제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추가 회원 명단 테이블을 선택해 하셔가지고 확인하고 마지막에 가져오기 단계 저장하시오 하는 말이 있습니까? 이거는 있죠. 네, 시험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체크해야 합니다. 아까 말이 없을 때는 체크 안 했는데 여기는 이거 체크해야 합니다. 가져오기 단계 저장하시오 말이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고 그대로 뭐 이름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가져오기 저장 이렇게. 밑에 3번은 그 엑셀 파일을 가져올 때 파일에서 엑셀 해서 찾아보기 해가지고 추가 회원을 선택해서 가져올 때 얘는 두 번째 옵션으로 해서 가져와야겠죠. 추가 회원을 그 추가 회원 목록 아니, 회원 목록 테이블에 추가하시고 있군요. 그러면 회원 목록 테이블로 이렇게 지금 파일 찾아서 그 추가 회원 엑셀 파일을 두 번째 옵션으로 가져오는데 회원 목록 테이블에 넣겠어. 기존에 있는 이 회원 목록 테이블에다가 집어넣겠다.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뭐 또 보면은 그대로 다음해서 회원 목록 그대로 마침하면은 이렇게 혹시 뭐 아래 첨자 사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뜨나요? 저처럼 혹시 그렇게 뜨나요? 이게 그 이렇게 뜨는 거는 아마도 어떤 케이스냐면은 한번 그 앞에서 우리가 다른 경로에 있는 걸 가져왔는데 또 다른 적응 문제로 바꿔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이렇게 뜰 때는 액세스를 아예 껐다가 다시 켜서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하실 때 액세스를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서 하시면은 아마 될 겁니다. 그 뭐 시험에 이렇게 막 연달아 막 이어지지 않아 다른 경로에 있는 걸 막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이럴 일이 없거든요 시험 시에는.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는 저기 적응 문제 말고 다른 챕터 2에 있는 거 했다가 지금 적응 문제 갔다가 이래가지고 경로가 좀 꼬여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 아래 첨자 사용이 잘못되었다 이런 거 뜨면은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해보면은 파일에서 엑셀로 해서 찾아보기로 추가 회원을 그렇게 적응 문제 챕터 2에서 추가 회원을 이렇게 열어서 기존의 그 회원 목록 테이블에 추가했죠. 회원 목록 테이블에다가 넣겠어 확인하고 뭐 그대로 다음에서 마침하면요 이렇게 가져와집니다. 예. 그래서 경로가 좀 앞에서 했던 거 하고 이렇게 또 계속 이어지면서 바뀌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닫고 가져오기 단계 저장이란 말 없으니까 그냥 닫고 그럼 추가된 거고 그다음 4번은 또 연결해서 가져오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똑같이 외부 데이터에 새 데이터 원본 파일에서 엑셀로 해가지고 그렇게 또 어, 네, 네 모스 액세스 수업인데요. 네, 그 104페이지의 4번 문제는 또 이렇게 2018년 교수 현황 엑셀 파일을 또 가져오는데
얘는 연결해서 가져오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옵션으로 연결해서 가져오겠어 해가지고 확인하고 첫 행은 열 머리글이 맞죠? 얘는 딱 봐도 맞으면 체크하세요. 교수 코드 성명 이렇게 연락처 체크해서 다음이고, 그리고 또 연결 테이블의 이름은 교수 정보입니다. 그래서 마침 하시면 되겠네요. 네, 잠시만. 105페이지로 왔습니다. 이제 105페이지에 데이터 내보내기 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내보내기라는 파일을 열어보십시오. 이번에는 액세스 챕터 2에서 다시 데이터 내보내기 파일을 열어보시고요. 역으로 이제 내보내는 겁니다. 방금 가져왔잖아요. 엑셀 파일이나 XS 파일을 몇 개 가져왔는데 기존에 있는 테이블을 엑셀로 내보내라 하는 또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고요. 105페이지 문제도 중요한 문제고, 납품 현황 테이블을 2018년 납품 현황이라는 이름의 엑셀 통합 문서로 샘플 폴더에 저장하시오 했네요. 서식 및 레이아웃 정보는 유지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내보내고자 하는 그 테이블을 꼭 찍고 하시고요. 이거 주의점이 있는데, 내보내기 할 때는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엉뚱한 테이블을 막 찍어놓고 내보내기 엑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찍어놓은 테이블이 내보내지거든요. 그럼 큰일 나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그냥 이거 내보내기 그룹에 있는 거 쓰는 것보다도 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납품 현황 그 테이블을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내보내기 이렇게 하세요. 그게 안전해요. 그래야지 엉뚱한 걸 안 내보내죠. 저처럼 납품 현황 테이블을 마우스 오른쪽 내보내기 엑셀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찾아보기에서 위치는 시험 시에는 뭐 문서로 내보내라고 하겠지만 지금 샘플 폴더에 내보내라고 했으니까 찾아보기에서 위치는 우리 모스 액세스 폴더 상위 폴더에 올라가 보면 그 샘플 폴더가 저번에 있었거든요. 네. 샘플 폴더에 더블 클릭해서 거기에다가 이름은 2018년 납품 현황이라고 해서 샘플 폴더에다가 이름은 원래는 없어요. 원래는 이런 말이 없고 여러분이 적어야 돼요. 예, 원래는 여러분이 그 기존에 있는 게 아니고 2018년 납품 현황 이렇게 적어야 되고 우리가 실제로 그리고 이제 저장 위치를 이렇게 지금 저장 눌린다고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내보내기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저장하겠다 그래서 위치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이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은 서식 및 레이아웃 정보 유지해라 이런 말이 꼭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이거 체크하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내보내기 할 때 기존의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서식 그대로 내보내기 하겠어. 서식 및 레이아웃 정보 유지 하는 요거를 체크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네, 뭐 바꾸시겠습니까 하면 그냥 yes 하세요. 뭐 시험에는 하여튼 해당 파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내보내집니다. 내보내기 단계를 저장하시고 이렇게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대로 닫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보내기 하실 때는 꼭 그 개체를 마우스 오른쪽 내보내기 하는 게 좀 안전합니다. 꼭 찍어놓고 내보내든지. 106페이지의 문제도
그 1번 문제가 중요한 문제고요. 그 2번 문제는 그 텍스트 파일로 그 내보내는 거니까 만약에 2번 문제를 할 거면 여기서 내보내기 할 때 예를 들어 뭐 내가 제품 목록을 텍스트 파일로 내보낼 거야 하면 마우스 오른쪽 내보내기 텍스트 파일 있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내보내기를 하면 되겠죠. 이걸로 뭐 쉼표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라고 했으니까 내보낼 때 내보낼 뭐 위치는 뭐 재학생 현황 뭐 샘플 폴더에 뭐 재학생 현황이면 이렇게 재학생 현황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 서식 및 레이아웃 정보를 유지해라는 말이 있으면은 꼭 그걸 체크를 해야 되고 지금 2번은 그런 말이 없으니까 뭐 체크는 하지 않는데 이제 확인할 때 이렇게 그 텍스트 파일이면은 열을 나눌 때 쉼표로 나누겠어. 필드를 나눌 때 쉼표로 나누겠어. 그래서 그 구분교가 쉼표야. 뭐 세미콜론이야, 뭐 탭이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 쉼표다. 이렇게 해서 다음 해가지고 그렇게 내보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 문제가 중요해요. 하여튼 엑셀로 내보내는 게 나오는데 마우스 오른쪽 내보내기 엑셀 이렇게 해서 위치 잡고 서식 및 레이아웃 정보 유지한 채로 내보내기 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이제 108페이지로 와보겠습니다. 108페이지로 왔고요. 새로운 챕터로 넘어온 겁니다. 챕터 3로 넘어왔고 퀄입니다.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제가 4가지 주 개체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쿼리는 그 4가지 개체 중에서도 시험에 비중이 제일 높아요. 특히나 중요한 파트고 쿼리를 만드는 거, 뭐 수정하는 거, 뭐 다 나옵니다. 이 쿼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8페이지에 쿼리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챕터 3에 쿼리라는 파일을 열어보시고요. 쿼리 만드는 방법이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쿼리를 작성하는 방법이 보면은 만들기 탭에서 쿼리 그룹에 만들기 탭에 가보세요. 만들기 탭에 어제 테이블 만들 때 여러분 테이블 디자인으로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쿼리를 만들 때는 또 쿼리 그룹에서 이 2개를 다 뭐 많이 쓰는데 마법사를 쓸 때도 있고 디자인을 쓸 때도 있고 다 많이 쓰입니다. 네.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109페이지 문제처럼 쿼리 마법사를 사용해서 무슨 단순 쿼리를 만드시오 이런 문제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마법사로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디자인을 좀 더 많이 쓸 거거든요. 세부적으로 만들려면 마법사는 안 되기 때문에 조건을 주거나 뭐 정렬을 시키거나 그런 거 안 되기 때문에 디자인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단순 쿼리로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들고 오는 쿼리의 주 역할이 뭐냐면요. 테이블에서 조건에 맞게 선택해서 가져오는 일을 합니다. 관계에 맺고 있는 테이블은 또 2개 이상 테이블 합치거나 네, 그게 선택 쿼리의 주 역할인데 지금은 딱 원하는 테이블에서 원하는 필드만 골라서 가져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만들기 쿼리 마법사로 마법사 종류가 4가지가 있죠. 근데 단순 쿼리 마법사로 할 겁니다. 문제에서 뭐 단순 쿼리 만드시오 이렇게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떤 필드를 제외한 모든 다른 필드를 다 포함하는 그런 쿼리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가져오는 선택 쿼리거든요. 그런 선택 쿼리는 마법사로 하실 때는 단순 쿼리 마법사로 하시면 됩니다. 밑에 나오는 크로스체 쿼리나 중복 데이터 검색, 불일치 검색 이런 것들은 좀 특별한 쿼리들입니다. 좀 이따가 뭐 크로스체 쿼리 이런 거는 만들어 보겠지만은 이런 애들은 피벗 테이블하고 비슷한 쿼리고 그 피벗 테이블 알죠? 요약 계산을 하는 그런 표 피벗 테이블처럼 또 요약 계산하는 행머리글 열머리글 막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하는 쿼리고요. 중복 데이터 찾고 뭐 불일치 검색 찾고 이런 거는 특별한 일을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마법사는 단순 쿼리 마법사 선택해서 확인하면 되고
여기서 필요한 그 테이블, 그러니까 이 쿼리의 역할이 테이블에서 뭔가 조건에 맞게 내용을 이렇게 뽑아내고, 뭐 테이블 2개 있으면 섞어서 이렇게 막 보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선택 쿼리가. 그래서 어떤 테이블이나 하여튼 어떤 쿼리로부터 내용을 가져올지 여기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그 사원 정보 테이블에 기타 필드를 제외한 모든 필드를 포함하는 이라는 말이 빠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원 정보 테이블에 기타 필드를 제외한 모든 필드를 포함하는 이라는 그런 말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원 정보 쿼리를 만들라고. 네. 그러면은 아무튼 간에 사원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내가 사원 정보 테이블에서 기타는 좀 안 보고 싶고 나머지는 다 넣고 싶다. 그런 거라서 저처럼 사원 정보 테이블을 레코드 그 원본으로 선택을 했으면 모든 필드를 다 집어넣으세요. 모든 필드를 이거 한 번에 다 넣고 싶으면 이거 화살표 2개짜리 눌러서 한 번에 다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기타는 빼세요. 기타는 선택해서 이거 1개짜리 눌러서 빼면 돼요. 기타는 그렇게 빼주고 됐으면 다음. 그리고 이제 뭐 요약을 하는 거는 계산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숫자로 되어 있는 필드는 이 요약하는 거는 그러니까 합계 평균 뭐 이런 걸로 계산하려고 하는 건데 뭐 지금 뭐 그런 거 없고요. 그 상세로 특별한 말 없으면 내용 그대로 가져오는 상세로 하고 다음. 쿼리의 제목은 사원 정보 쿼리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마침 해주시면은 사원 정보 쿼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의 테이블 역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쿼리도 보면은 선택 쿼리는 이렇게 데이터 시트 보기로 지금 열렸지 않습니까? 데이터 시트 보기가 가상의 테이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만 딱 골라서 가져와서 이렇게 가상의 테이블로 이렇게 열어주는. 그래서 이것도 테이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조건에 맞게 일단 뽑아낸 거죠. 선택해서. 그다음 넘어갈게요. 112페이지로 오세요. 네, 이번에는 사원 정보 테이블에 모든 필드를 포함하고 그 중에서 관리팀만 표시되는 쿼리를 만드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만들기 탭에서 이것도 솔직히 뭐 디자인을 쓰든 마법사를 쓰든 여러분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말이 없잖아요. 아까는 마법사를 써라 이런 말이 있었지만 말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이고요. 편한 걸 쓰시면 되는데 원래 조건도 줘야 되고 해서 얘는 실제로는 디자인으로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마법사로 해보죠. 마법사로 해서 조건은 마법사가 안 되기 때문에 디자인으로 수정하는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들기 쿼리 마법사로 방금처럼 할게요. 마법사가 한계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기 쿼리 마법사로 해서 단순 쿼리 마법사로 이것도 원하는 테이블에서 원하는 것만 그렇게 가져오는 거니까 단순 쿼리 마법사로 선택 쿼리로 하는 거고요. 확인. 필요한 테이블이 사원 정보 테이블이죠. 사원 정보 테이블 선택하고 사원 정보 테이블에서 모든 필드를 포함하고 했으니까 또 다 집어넣을게요. 모든 필드를 다 집어넣고 다음. 그리고 이제 뭐 요약을 해라 뭐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계산 뭐 합계 평균 이런 걸로 막 계산하고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상세로 다음. 제목은 뭐죠? 관리팀 직업 명단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시오 했네요. 관리팀 직업 명단이라고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마침 하니까 이렇게 결과적으로 관리팀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맞죠? 영업팀, 뭐 사업팀 다 나왔잖아요. 인사팀. 근데
쿼리는 실행했을 때 딱 내가 원하는 자료만 뽑아내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로 쿼리를 제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딱 무조건 이 쿼리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면 관리팀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관리팀 직원 명단을 더블 클릭 실행했을 때 관리팀만 튀어나오도록 하고 싶은데 이대로 지금 끝내면은 맨날 뭐 다른 팀까지 다 보이는 거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요, 디자인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법사는 이렇게 조건을 못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더 많이 씁니다. 디자인으로 가면 내 마음대로 이제 조건도 주고 정렬도 시키고 뭐 계산도 하고 뭐 다 수식도 넣고 다 할 수 있거든요. 마법사는 그런 걸 못 하니까. 그래서 마법사가 안 맞는 부분은 이제 디자인으로 수정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으로 왔고, 이 디자인 창에는 쿼리 디자인 창에는 조건을 주는 것도 있고 정렬을 시키는 것도 있고 뭐 계산하고 싶으면 요약 눌러서 막 합계 평균 이런 것도 막 계산할 수 있고 다 됩니다. 근데 우리는 조건을 어디다 줄 거냐면은 부서가 관리팀인 사람만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부서의 조건에다가 관리팀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엉뚱한데 적으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성명에 적고 이러면 안 되고요. 부서의 조건에다가 관리팀이라고 적어보세요. 네, 쌍따옴표가 엔터 딱 눌렀을 때 쌍따옴표가 붙겠죠? 관리팀 텍스트니까.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죠. 실행 단추 눌러서 실행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가요? 관리팀만 이제는 잘 나왔나요? 저처럼. 실행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이렇게 디자인복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뭐 정렬 조건 주고 싶은데 성명 오름차순 정렬하겠어 이렇게 정렬도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정렬 막 시키고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원래.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한다는 거는 가상의 테이블로 선택 쿼리는 가상의 테이블로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보여준다는 뜻이 됩니다. 실행을 했을 때. 그럼 실행을 딱 눌리면 정말 데이터 시트 보기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저장을 하는 겁니다. 저장하고 이제는 닫으세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거 더블 클릭해서 열면 어떻게 될까요? 더블 클릭해서 열면 무조건 관리팀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사원이 새롭게 막 100명이 들어왔어도 그 중에서 관리팀만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이제 115페이지로 와 보실래요? 115페이지로 왔고요. 사원 정보 테이블, 이거는 크로스텍 쿼리 만들기입니다. 지금 싹 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크로스텍 쿼리 만드는 것도 처음에 있고요. 사원 정보 테이블을 사용해서 행 머리글에는 직급, 열 머리글에는 부서 설정해서 직급별, 부서별 인원수를 구하는 크로스텍 쿼리를 만드시오 했는데요. 만들기 탭에서 크로스텍 쿼리는 제가 아까 피벗 테이블하고 유사한 쿼리다 그런 말을 잠깐 했었죠. 이게 크로스텍 쿼리가 그 엑셀의 피벗 테이블과 유사합니다. 피벗 테이블 만들 때 엑셀에서 막 뭐 필드 목록창에서 뭐 행머리글에 뭐 끌어놓고 막 열머리글에 뭐 끌어놓고 값에다가 뭐 끌어놓고 해가지고 뭐 합계 구하고 막 최대값 뭐 평균 막 이런 거 막 구하고 한 거 있었잖아요. 엑셀에서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피벗 테이블도 그 크로스텍 쿼리도 보면은 행머리글에 뭐 넣고 열머리글에 뭐 넣고 그 교차하는 곳에 크로스 되는 곳에 합계, 평균, 개수 등으로 요약하려고 만드는 쿼리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크로스텍 쿼리 어쩌고 저쩌고 딱 보이면 무조건 만들기 탭에서 쿼리 마법사로 가가지고 크로스텍 쿼리 마법사를 불러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디자인으로 할 수도 있지만 디자인으로 하면 좀 어렵거든요. 근데 마법사 하면 굉장히 쉬워요. 만들기 쿼리 마법사, 크로스텍 쿼리 마법사를 불러보세요. 특별한 쿼리라서 따로 있죠, 이렇게. 크로스텍 쿼리 마법사를 불렀고 확인.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필드로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할 거냐고 했는데요. 사원 정보 테이블을 사용해서
그럼 사원 정보 테이블을 선택을 해서 레코드 원본 사원 정보 테이블로 하고요. 어떤 테이블에 쿼리 있는 걸로 데이터로 크로스 쿼리 만들 거냐 물어본 겁니다. 사원 정보 테이블로 하라고 했고요. 다음, 어떤 필드 값을 행머리꼴로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는데요. 문제에서 행머리글에는 직급, 시험 문제는 뭐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이제 문제를 보면서 막 판단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행머리글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열머리글이 지금 그림이 잘려서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열과 행이 딱 교차하는 곳에 크로스 쿼리는 계산이 들어가는, 항상 교차 크로스 되는 곳에 계산을 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행머리 열머리가 다 있습니다. 맨날. 그래서 행머리글은 직급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넣거나 해서 이거 눌러서 직급을 딱 일로 보내면 직급이 이렇게 들어간 거고, 다음 또 어떤 필드를 열머리글로 하시겠습니까 했는데 부서라고 했죠. 이거는 선택하면은 이렇게 부서를 선택하면은 부서가 이렇게 위에 무슨 영업부, 뭐 사업부, 뭐 교육부 막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블 클릭한 사람 넘긴 거고 다음으로 넘어간 거고. 그러니까 이건 선택하면 바뀌는 거거든요. 입사일을 딱 선택하면 여기에 입사일이 쫙 그런 날짜들이 쫙 나오는 거고. 지금 부서를 선택하면 이제 부서가 이 그림이 잘려서 그런 거지 여기 부서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영업부, 기획부, 정무부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다음, 열과 행이 교차하는 곳에 어떤 값을 계산하시겠습니까? 한 거거든요. 그 교차하는 곳에, 만나는 곳에, 그러니까 직급별, 부서별 뭐를 구하는 겁니까? 우리는 직급별, 부서별 인원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 값은 피벗 테이블도 그렇고 값은 항상 함수로 합계, 평균, 개수 이런 함수로 계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필드는 문제에서 인원수를 구할 때 뭐 어떤 필드를 이용해라 이런 말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잡혀 있는 걸로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원 코드에 뭘로 할까요? 함수는 개수, 그죠? 개수로 해야지 인원수가 되겠죠. 그 사원 코드에 그 해당하는 직급별, 뭐 직급이 과장이고 부서가 영업부인 사람의 사원 코드의 개수나 뭐 성명의 개수나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그죠? 인원수가 되겠죠. 그래서 개수로 하고 다음 마지막에 이 쿼리의 이름은 직급별, 부서별 정확하게 해주세요. 인원 현황 그렇게요. 네, 됐으면은 마침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원이면서 기획팀인 사람이 2명 있다. 그런 거죠. 열과 행이 교차하는 곳에 인원수를 구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117페이지로 와보시고요. 이번에는 사원 정보 테이블과 기본급 정보 테이블을 이용해서 직급이 과장인 자만 표시하는 새 쿼리를 만드시오라고 했습니다. 크로스 체 쿼리는 닫고 이렇게 요약 계산해주는 쿼리였고, 이거는 그냥 또 다른 테이블 2개를 막 섞어서 테이블 2개를 합쳐서 보려고 하는 또 조건도 있네요. 물론 직급이 과장인 자만 가져와 그렇게 가져오는 선택 쿼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만들기 탭에서 있잖아요. 쿼리 디자인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해봐서 아시겠지만 조건을 주려면 마법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시험에도. 그럼 만들기 쿼리 디자인을 불러보시죠. 쿼리 디자인을 불렀고 필요한 테이블이요. 사원 정보 테이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또 기본급 정보 테이블 더블 클릭 해서 넣겠습니다. 각각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고 됐으면은 테이블 표시창은 닫고 문제에서 얘기한 그 필드는 순서에 맞게 가져와야 됩니다. 사원 코드 더블 클릭, 그 다음 성명 더블 클릭,
문제에 적혀 있는 순서대로 더블 클릭해서 넣으면 됩니다. 아니면 드래그해서 넣어도 됩니다. 드래그해서 부서 또 직급 그다음에 기본급하고 직급 수당은 옆에 기본급 정보 테이블 쪽에 있죠. 기본급과 직급 수당도 넣어주세요. 근데 순서는 맞아야 됩니다. 순서는 맞아야 됩니다. 하여튼 더블 클릭해서 넣든 뭐 드래그해서 넣든 순서는 맞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혹시 잘못 넣었다. 예를 들어 이런 직급 아이디 이런 거 실수로 내가 잘못 넣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잘못 넣었다. 그러면 잘못 넣은 필드는 지워야 합니다. 삭제할 때는 여기를 찍으면 됩니다. 여기가 그 필드 선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딱 찍어서 딜리트로 지울 수 있습니다. 필드를 혹시 잘못 가져오셨으면 여기를 딱 찍어서 이렇게 딜리트로 지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일단은 한번 실행을 해봐봐요. 실행 단추 눌러서 실행을 누르면 가상의 그런 테이블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딱 연결된 것만 두 개 다 연결된 것만 찾는다는 뜻이거든요. 조인된 것만 찾아서 직급이 딱 연결돼 있으니까 그 직급 해당하는 직급에 맞는 기본급과 직급 수당을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안 맺어져 있으면 전혀 상관없는 그 뭐 직급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 사람하고 상관없는 기본급하고 직급 수당이 막 가져와지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관계를 그렇게 우리가 맺었던 이유가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관계를 맺어 놓으면 이 사람의 직급에 따른 기본급과 직급 수당 연결된 거를 잘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관련된 자료를 조회시키려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실행을 눌리는 걸 해보면 실행을 딱 해보시면은 가상의 테이블로 커리는 이렇게 디자인할 때 디자인을 딱 해놓고 실행 단추를 딱 눌러봐야 돼요. 그래서 가상의 테이블로 데이터 시트 보기로 맞게 잘 나오는지. 근데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조건이 있었잖아요. 조건이 뭐였죠? 예, 직급이 과장인자만 표시하는 새 쿼리를 만드시오. 우리처럼 대리도 나오고 부장도 나오고 다 나오면 안 되고 직급이 과장인 사람만 나와야 된대요. 그럼 아까 해봤듯이 디자인으로 보시고 적으면 되겠죠? 직급의 조건행위다가 직급의 조건행위다가 적어야 돼요. 엉뚱한데 부서에 적고 이러면 안 돼요. 직급의 조건행위 과장 정확하게 적어주시고요. 됐으면은 실행을 해보세요. 네, 과장으로 해서 딱 실행 단추를 넣어서 실행을 해보면 정말 직급이 과장인자만 잘 나오고 있고 쿼리는 아직 저장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맞게 나왔으면 이제 탭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저장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이 저장하기 단추로 저장해도 좋고 이 쿼리의 이름은 과장급여 정보입니다. 네, 잠깐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할게요. 네. 네, 그러면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뒤로 넘어갈게요. 뒤에 121페이지로 와보시죠. 121페이지에 매개 변수 쿼리 만들기 다 시험에 나옵니다. 싹 다 중요한 내용이고 매개 변수 쿼리는 조건을 직접적으로 적어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변수로 계속 바꿔서 조건을 물어볼 수 있는 특별한 쿼리입니다. 근데 그런 그 매개 변수 쿼리란 거는 변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쿼리 매개 변수 창에 그러니까 조건을 입력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쿼리입니다.
변수니까 계속 변하는 값으로 조건을 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매개 변수를 이제 정의를 해가지고 그 매개 변수의 뭐 그 형식이 필요하면 데이터 형식도 정의를 해가지고 조건을 주는 좀 특별한 컬인데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는데 이 문제가 액세스가요. 익스펄트 과목이 아니잖아요. 익스펄트 과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꽤 어렵습니다. 보면은 이상한 문제들이 정말 많거든요. 나중에 또 막 모의고사 풀어보면은 더더군다나 막 진짜 희한한 문제도 많고 한데 그냥 다 맞추기 힘들어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면 검토 표시해놓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엑셀에 막 어려운 문제 막 그런 거 있듯이 액세스도 좀 심하게 좀 어려운 문제 막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유형의 하나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아요, 이거는. 근데 엑셀이 진짜 제일 어렵고, 예. 엑셀은 완전 손도 못 댈 만한 문제도 있잖아요. 뭐 큐브 함수 쓰는 거나. 근데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액세스도 좀 헷갈리고 이상한 문제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검토 표시해 놓고 넘어가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훨씬 많잖아요. 액세스는 가뜩이나.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기억이 안 나면 하여튼 무슨 과목이든 이런 좀 헷갈리는 문제나 이상한 좀 어려운 문제들은 검토 표시해 놓고 넘어가고 나중에 고민하세요. 특히 엑셀이 제일 그런 게 많죠. 그 사원 정보 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사용해서 그 직원 성별 검색하는 쿼리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그러면 만들기 탭에 이것도 매개 변수 쿼리도 조건을 줘야 되기 때문에 쿼리 디자인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만들기 탭에 쿼리 그룹에 쿼리 디자인으로 할게요. 그래야지 조건도 매개 변수로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처럼 만들기 탭 쿼리 그룹에서 쿼리 디자인을 클릭해 보십시오. 그냥 아까 전처럼 그냥 매개 변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매개 변수 쿼리는 일단 매개 변수 주는 거는 나중에 고민하면 되거든요. 다 디자인을 해놓고 그냥 우리가 아까 선택 쿼리 뭐 직급이 과장인자만 막 뭐 가져오는 그런 선택 쿼리 만들듯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사원 정보 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사용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사원 정보 테이블을 또 더블 클릭해서 놓고 만들기 쿼리 디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원 정보를 더블 클릭 넣었고 테이블 표시창은 닫고 모든 필드를 다 사용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냥 다 넣을게요. 근데 이거 일일이 다 이렇게 막 하나씩 더블 클릭해서 넣어도 되지만 좀 불편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원 코드 찍고 쉬프트 눌러서 기타 딱 찍으면 다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한 번에 그냥 넣으면 돼요. 원래 요것만 넣어도 모든 필드가 다 들어가긴 하는데요. 우리가 조건도 줘야 돼서 지금 따로 성별에 조건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일이 다 이렇게 하나씩 넣는 게 좋은데 그래서 그냥 제가 한 번에 넣는 방법은 이렇게 선택해서 Shift 누르고 선택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이제 다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으면 한 방에 넣을 수 있다. 지금 그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넣고 나서 있잖아요. 음, 그 남자 직원이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예 아니오 데이터 형식을 지정합니다라고 했는데 일단 매개 변수로 조건 주기 전에 그냥 한번 실행을 해봐봐요. 조건을 지금 디자인하기 전에 실행 단추 눌러서 실행을 해봅니다. 실행을 딱 눌러보니까 지금 성별 필드가 어떻게 나옵니까? 좀 다른 거하고 다르게 특이하게 그런 확인란 컨트롤 그러니까 체크박스 확인란 컨트롤로 나오고 있습니까? 성별이 저처럼 처음에도 딱 요거거든요. 이렇게 확인란 텍스트 상자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딴 건 다 텍스트 입력하는 텍스트 상자인데 확인란 컨트롤로 딱 돼 있잖아요. 이런 거는 데이터 형식이 뭐냐면요. 바로 yes, no라는 형식입니다. 우리 데이터 형식 알죠? 짧은 텍스트, 긴 텍스트, 뭐 날짜 및 시간 이런 데이터 형식 배웠잖아요. 앞에서 테이블 디자인할 때. 근데 그 테이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사원 정보 테이블에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 사원 정보 테이블에 그 성별 필드가 데이터 형식이 뭐 짧은 텍스트, 긴 텍스트, 뭐 숫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yes, no라는 형식인 것 같다고요. 제가 저 따라할 필요 없는데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사원 정보 테이블을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로 우리 어저께 이렇게 막 열어서 작업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다른 것들과 달리 yes, no 형식이죠. 얘는 모든 형식들 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그 형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형식들 중에서 제일 크기가 작은 형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직 두 가지밖에 표현을 못 하니까요. 방금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 가지를 표현할 수 없죠. 얘는 체크하는 거 아니면 체크 끄는 거. 두 가지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 얘는 뭐 체크하는 거 아니면 체크 끄는 거 두 가지밖에는 표현 범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 비트짜리거든요. 원 비트. 뭐 굳이 뭐 크기를 얘기하자면 1비트짜리인데 그러니까 0 아니면 1로만 표현하는 그 1비트예요. 두 가지밖에 표현을 못 하는 거죠. 제일 작은 크기를 가지는 형식인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얘가 지금 이랬잖아요. 뭐 남자 직원 남자가 얘다. 그래가지고 남자 직원의 데이터만 표시하는 그런 뭐 쿼리를 실행합니다 했는데 보니까 뭐 체크돼 있는 사람들이 남자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체크돼 있는 게 yes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얘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체크돼 있는 yes인 사람들이 남자고 성별이 두 가지밖에 표현을 못한 형식이니까 체크 안 돼 있는 이런 사람들이 no인 사람들이거든요. yes, no 형식이니까요. no 뭐 true, false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뭐 true인 사람들이 yes, 뭐 false인 사람들이 no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 안 돼 있는 분들은 여자고 체크돼 있는 사람들은 남자라고 가정을 하면은 만약에 진짜 이제 남자 직원만 여러분이 보고 싶다면 조건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디자인으로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조건을 적는다면 성별 필드의 조건형에다가 yes라고 적으면 됩니다. 해보실래요? 디자인으로 와서 이 성별의 조건에다가 yes라고 적겠습니다. 해보세요. 이건 쌍따옴표 붙으면 안 됩니다. 텍스트 형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yes, no 형식. 제일 크기가 작은 형식을 했습니다. 쌍따옴표 붙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yes라고 적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정말 체크돼 있는 남자들만 나옵니까? 실행을 했을 때요. 그럼 반대로 no라고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해보세요.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또 no라고 적는 거예요. no를 적고 또 실행을 해봐봐요. 그냥 무시하면 돼요. 뭐 이렇게 뭐 나오는 거 뭐 선택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no 적고 그냥 실행하면 돼요. 그러면 어때요? 또 체크 안 돼 있는 그런 여자들만 보이죠. 근데 뭐 하여튼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뭐 체크가 돼 있으면 남자고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여자인데 이거를 우리가 조건을 줄 때 이렇게 yes, no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다른 거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이냐면 여기 디자인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형식을 알고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이 형식을 모른다면 여기다가 만약에 한글로 남자 막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올 겁니다. 형식에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맞죠? 왜냐면 쟤는 yes, no 형식이니까요. 한글로 여자 이렇게 적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4개의 변수를 만들 때도 형식을 주라고 4개의 변수 사용하고 남자 직원이라는 특별한 4개의 변수를 만들어서 쓸 거고 그거의 형식도 이렇게 텍스트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얘는 오직 yes, no만 넣어야 되니까 예, 아니오 데이터 형식으로 만들어 주라고. 그래서 남자 직원이라는 매개 변수로 그렇게 조건을 주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일단은 직접적으로 조건을 적는 게 아니고 지우고 조건 적은 건 지우고 여기 매개 변수의 형식을 정의해서 쓸 거면 이거 눌러서 거리 디자인 창에서
지금 이 문제가 어렵다는 게 이제 요것 때문인데 원래 매개 변수 쓸 때 형식을 잘 정의를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특별한 그 예 아니요 형식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도 정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매개 변수 딱 눌러서 매개 변수의 이름은 남자 직원으로 한다고 했죠. 남자 직원이라고 줬고요. 저처럼요. 남자 직원이라고 적었으면 형식에 가서 데이터 형식은 yes, no 형식인 예, 아니요 형식이야.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 쓸 때 꼭 이렇게 뭐 형식을 만들어서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바로 대괄호에서 뭐 아무거나 막 매개 변수 이름 줘가지고 해도 매개 변수로 되는데 얘는 특별히 성별 필드가 yes, no만 넣을 수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개 변수의 형식을 따로 만들어서 쓰라고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그게 어렵다고 한 거고 그 매개 변수 만드는데 형식을 이렇게 예 아니오로 주고 확인하시고 그러면은 이 매개 변수를 어디다 쓸 거냐 하는 거를 명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방금 여기에 yes라고 적으면은 실행했을 때 체크돼 있는 사람만 나오고 막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 이 남자 직원이라는 매개 변수에 넣어서 여기에 들어가도록 만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매개 변수를 여기다 쓸 거다. 이 조건 대신에 여기다 쓸 거다 하는 의미로 여기에서 써라는 의미로 여기다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개 변수 만들어 놓고 또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이거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얘를 어느 조건에 쓸 건지를 꼭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게 또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다 쓸 건지 명시 안 하고 만약에 제가 그냥 무작정 실행하면 방금 이렇게 막 물어봤잖아요. 매개 변수 이거 뭐냐고. 그러면 이거 yes라고 넣는다고 해서 체크돼 있는 사람만 나올까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매개 변수가 어느 조건에 들어가는지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아무 때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yes 해서 이렇게 확인 눌러봐야 체크돼 있는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나오잖아요.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를 만들어 놓고 어느 필드의 조건에 줄 건지 명시를 안 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성별의 조건행에다가 방금 그 매개 변수의 이름 남자 직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다 보면 어때요? 이렇게 나오나요? 저처럼? 그러면 더블 클릭하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대괄호가 붙어야 돼요.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시험에 똑같이 나오거든요. 지금 남자 직원 엔터 해가지고 쌍따옴표 붙으면 안 돼요. 쌍따옴표는 매개 변수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텍스트로 그냥 여기서 남자 직원 찾아 하면은 형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어떤 분이 계시냐면 직접 다 적어서 엔터를 딱 눌리는 그런 분이 계신데 아니면 이렇게 딴 데 딱 찍어서 넘어가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쌍따옴표 붙으면은 이거는 매개 변수로 인식된 게 아니고요. 실행해봐야 이상한 소리 할 거예요. 결과도 안 나오고 막 이것 때문에 아마 뭐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따옴표는 텍스트로 인식된 거죠. 근데 대괄호. 그러니까 매개 변수는 대괄호가 붙어야 돼요. 필드명이나 매개 변수는 이렇게 대괄호가 붙어야 됩니다. 더블 클릭해 선택하면 대괄호가 붙죠. 확인해 보세요. 이제 실행해 보세요. 그 실행을 하면은 어때요? 이렇게 남자 직원 그 매개 변수 값을 적어 보세요. yes라고. no라고 적고 싶으면 no라고 적어도 돼요. 그럼 이제는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매개 변수의 위치를 표시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확인 눌렀을 때 맞게 나오겠죠. 맞게 나오나요? 확인하면요. 체크되어 있는 사람들만. 그럼 저장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저장. 그래서 이 쿼리의 이름은 바로 직원 성별 검색입니다. 직원 성별 검색이라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다시 디자인으로 가보세요. 디자인으로 가서 다시 실행 눌러서 no라고 적어보세요. 다시 실행해서 no라고 적으면 no가 여기 이 자리에 내가 표시한 이 자리에 대신 들어가서 확인 눌렀을 때 또 이제 체크 안 돼 있는 사람만 뭐 나오겠죠. 네,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행할 때마다 변수로 바꿔서
이 쿼리는 저장하고 닫고 내가 이 직원 성별 검색 쿼리는 더블 클릭해서 실행할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실행할 때마다 그 남자 직원 찾고 싶으면은 뭐 예라고 예스라고 이렇게 적으면 되고 여자 직원을 찾고 싶으면 노라고 적으면 되겠죠. 네,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네, 시험에 똑같은 문제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는 126페이지로 가보십시오. 126페이지로 왔고 추가 쿼리 만들기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다 선택 쿼리였습니다. 아까 크로스텍 쿼리 한번 나왔었고 지금 이렇게 매개 변수 쿼리 만든 것도 다 보면은 다 선택 쿼리입니다. 쿼리의 유형이요. 근데 여기에 12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또 특별한 쿼리인데 추가 쿼리입니다. 내가 디자인한 내용을 다른 테이블의 레코드로 집어넣는 추가시키는 쿼리거든요. 쿼리를 통해서 하여튼 다른 테이블에다 내 코드 집어넣겠어 실행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럼 해볼게요. 126페이지 다 중요해요. 지금 싹 다 중요한 문제고 신입사원 명단 테이블의 레코드를 사원정보 테이블에 추가하는 신입사원 명단 추가라는 쿼리를 만드시오. 기타 필드는 포함하지 마시오 라고 했습니다. 만들기 탭에서요. 이것도 쿼리 디자인으로 해야 합니다. 추가 쿼리는 뭐 마법사나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뭐 디자인으로 하여튼 쿼리 디자인으로는 모든 쿼리들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추가 쿼리 같은 경우는 쿼리에서 실행한 내용이 테이블에 기존의 테이블에 추가 레코드로 쿼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들기 탭의 쿼리 그룹의 쿼리 디자인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기 탭에 하여튼 쿼리 디자인을 눌렀고 우리가 그럼 테이블 표시창에서 만들기 쿼리 디자인을 딱 눌렀을 때 이제 테이블 표시창에서 필요한 테이블이 뭐죠? 신입 사원 명단 테이블이죠. 신입 사원 명단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넣겠습니다. 아, 참. 이거 시험에도 이제 이렇게 나올 건데 주의점이 있어요. 신입 사원 명단 테이블의 레코드를 사원 정보 테이블에 추가하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테이블 두 개 다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이 추가 쿼리는 주의할 점이 앞에 적혀 있는 테이블만 가져온다. 그러니까 앞에 적혀 있는 신입 사원 명단 테이블만 가져와야 돼요. 왜냐하면 사원 정보 테이블은 추가시킬 대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원 정보 테이블은 기존에 있는 테이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신입 사원 명단도 기존에 있는 테이블이지만 이 신입 사원 명단 이 쿼리를 실행하면은 이 쿼리에서 실행하는 그 내용대로 내가 신입 사원 명단에 뭐뭐뭐 가져 넣고 실행을 딱 눌리면 그게 사원 정보 쪽에 추가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쿼리에서 디자인한 내용이 기존에 저 테이블에 추가되는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테이블은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냥 추가시킬 대상으로 잡아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헷갈리면 그냥 앞에 나오는 테이블만 가져온다. 추가 테이블을 디자인할 때는 앞에 적혀 있는 테이블만 가져온다고 생각하십시오. 네, 그리고 테이블 표시창은 닫고 문제에서 얘기하듯이 기타 필드는 포함하지 마시고 그러면 다 넣으세요. 싹 다 넣되 기타만 안 넣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시험에 이렇게 필드가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필드가 많으면은 뭐 쉬프트 눌러가지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만 딱 선택할 수 있잖아요. 얘 찍고 쉬프트 눌러서 얘 찍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넣으면 돼요. 그냥 끌어서. 그럼 기타를 제외하고 다 넣은 거죠. 하나씩 하나씩 넣어도 좋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선택 쿼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 상태로 실행하면 그냥 가상의 테이블로 보여주는 선택 쿼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냐면 실행하면은 이 내용이 여기에 그 신입 사원 정보 테이블이죠. 사원 정보 테이블에 들어가야 된대요. 사원 정보 테이블에. 제가 사원 정보 테이블을 잠깐 이렇게 보면요. 사원 정보 테이블이 레코드가 굉장히 많네요. 근데 48개가 있는데 48개의 레코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한 이 내용이 사원 정보에 더 들어가면은 레코드가 더 이제 늘어나겠죠. 48개에서 막 한 50개 넘어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디자인을 이렇게 우리 한 내용을 그냥 선택 쿼리로 쓰는 게 아니라 추가하겠어. 유형을 바꿀 거예요. 추가로 이렇게 유형을 바꾸면 물어보죠. 어디다 추가할 거냐고. 근데 그 추가시킬 대상은 지금 뒤에 적혀 있는 테이블이죠. 사원 정보 테이블에 추가할 거죠. 그래서 추가하겠어. 사원 정보 테이블로 이렇게 저처럼요. 됐으면 확인하세요. 확인하면은 알아서 서로 일치 필드끼리 잡히게 될 겁니다. 확인 눌렀을 때 서로 일치하는 필드들끼리 추가시킬 그 사원 정보 쪽에 그 서로 맞는 필드들끼리 잡히고 있죠. 그러면 이제는 실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 단추 누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9개 행을 추가합니다. 그런 말이 뜨나요? 저처럼요. 네, 그러면 yes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48개에서 아마 그러면 57개가 됐겠네요. 레코드가. 네, yes. 됐으면 이 쿼리도 저장이 아직 안 됐잖아요. 이 쿼리의 이름은 뭐죠? 현재 이 쿼리의 이름은 신입사원 명단 추가라는 쿼리를 만드시오 했으니까 신입사원 명단 추가라고 저장도 해주세요. 쿼리는 항상 실행해서 맞게 실행되는 게 보이면 저장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닫을게요. 그 다음 계속 이어서 129페이지의 적응 문제 보니까 네, 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1번은 보니까 두 개의 테이블을 그냥 섞어서 표시하는 그런 쿼리 있고 그냥 선택 쿼리고 쿼리 마법사로 하면 되고 2번은 크로스텍 쿼리네요. 해볼까요? 예제 3-1번에서 뭐 싹 다 할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제가 2번하고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2번하고 3번하고 4번 해보겠습니다. 네. 열어보세요. 적응 문제 여기가 챕터 3의 예제 3-1번이고요. 1번 문제는 만들기 쿼리 마법사로 해서 단순 쿼리 마법사로 해가지고 필드 넣고 가져오는 그런 문제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고 2번 문제는 크로스텍 쿼리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크로스텍 쿼리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크로스텍 쿼리는 제가 피벗 테이블과 유사한 쿼리로서 크로스텍 쿼리 마법사가 따로 있다 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크로스텍 쿼리 이런 말이 보이면 크로스텍 쿼리 마법사를 하면 됩니다. 만들기 탭에서 쿼리 마법사에서 크로스텍 쿼리 마법사를 부를 겁니다. 일반 선택 쿼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처럼 크로스텍 쿼리 마법사를 선택하고 확인하세요.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필드로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사원 목록 쿼리를 사용해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레코드 원본이 쿼리고 사원 목록 쿼리
네. 그 1번을 해야지 2번 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게요. 1번을 먼저 합시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하려다가 네, 네, 더 망쳤네요. 네, 만들기 커리 마법사를 해서 1번 해야 됩니다. 커리 마법사를 하겠습니다. 커리 마법사. 단순 커리 마법사로 1번부터 빠르게 합시다. 단순 커리 마법사 확인. 그러면은 필요한 테이블이 사원 정보 테이블 선택해가지고 사원 정보 테이블에 성명 더블 클릭, 또 부서 더블 클릭 넣고요. 순서는 맞춰주세요. 또 직급 필드도 넣어야 되네요. 직급 넣고 또 테이블 바꿔야 되네요. 기본급 정보 테이블로 또 바꿔서 위에서 테이블을 기본급 정보 테이블 선택해가지고 기본급 정보에 기본급 더블 클릭, 또 직급 수당 더블 클릭. 순서는 맞춰주세요. 이런 거 나오면 다음 뭐 그대로 그냥 뭐 요약하라는 말 없죠. 뭐 합계 구하고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다음. 또 커리의 제목은 사원 목록입니다. 사원 목록. 그렇게 해서 마침 해주시면 이렇게 사원 목록 커리 두 개의 테이블 합치는 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닫을게요. 사원 목록 커리는. 그 다음 이제 2번은 이 사원 목록 커리 가지고 또 크로스텍 커리를 만든 문제였네요. 만들기 탭에 또 커리 마법사로 가서 크로스텍 커리 마법사를 불러봅니다.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레코드 원본이 컬이고 방금 우리가 테이블 두 개 합치는 컬이 만들어 놨잖아요. 사원 목록 컬이를 레코드 원본으로 쓸 겁니다. 그럼 선택해서 다음. 행머리 글은 부서를 하라고 했네요. 부서를 더블 클릭해서 행머리 글로 여기 행머리 글로 들어가겠죠? 부서를 더블 클릭해서 넣고 됐으면 다음. 또 어떤 필드를 열머리 글로 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열머리 글은 직급이죠. 직급. 직급을 열머리 글로 선택해서 직급이 여기 또 이렇게 뭐 직급이 뭐 과장, 뭐 부장 뭐 들어가겠죠. 다음. 그다음 열과 행이 교차하는 곳에 만나는 곳에 계산 값은 뭐죠? 항상 값이 계산이 되는 곳입니다. 피벗 테이블도 그렇고 합계, 평균, 최대값 이런 걸로 계산되는 곳이에요.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는. 그러면은 계산값은 기본급의 합계가 있습니까? 네, 총계가 합계입니다. 네, 합계가 총계입니다. 참고로 이런 거는 쓸 일은 많이 없죠. 위에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네, 표준 편차고 네, 뭐 베리에이션이고 분산 이런 거고 뭐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총계가 합계고 네, 그래서 합계 총계 기본급 총계 다음 마지막에 이 쿼리의 이름은 부서별 직급별 기본급 합계. 잘 만들어 놓고 이름 띄어쓰기 안 맞아가지고 틀리고 이러면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거 뭐 구한 건지 아시겠죠? 이 영업 3팀의 과장들의 급여 합계가 얼마일까? 네, 이런 거 구한 거죠. 영업 2팀의 사원들의 토탈 급여 합계는 얼마일까? 이런 거를 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은 또 쿼리는 저장됐으면 닫고요. 신규 거래처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를 거래처 목록 테이블에 추가하는 또 추가 쿼리죠.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추가 쿼리 같은 경우는 쿼리 디자인으로 해야 합니다. 만들기 탭에 쿼리 디자인을 클릭할게요. 그리고 또 얘기했듯이 추가 쿼리는 테이블 앞에 나오는 테이블만 가져오세요. 디자인할 때. 그게 주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쿼리 디자인할 때 추가 쿼리는 앞에 적혀 있는 테이블만 가져와서 디자인 하세요.
그러면 앞에 적혀 있는 그 신규 거래처 테이블 필요하죠. 신규 거래처 테이블 더블 클릭. 그리고 뒤에 적혀 있는 테이블은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 추가시킬 위치가 되는 거니까. 됐으면은 테이블 표시창 닫고 신규 거래처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를 이라고 했으니까 싹 다 넣으면 되겠네요. 신규 거래처 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다 이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넣으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 유형으로 바꿀 거예요. 쿼리의 유형을 이렇게 디자인한 게 선택 쿼리잖아요. 근데 그 디자인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하겠어. 추가 유형으로 바꾸는데 그럼 추가시킬 위치가 어디죠? 추가시킬 테이블이 뒤에 적혀 있는 테이블이죠. 바로 거래처 목록 테이블에 추가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거래처 목록 테이블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유형으로 바꿔서 저처럼 거래처 목록으로 잡아주시고요. 확인할게요. 그러면은 또 필드가 딱 배치가 되죠. 네. 그리고 실행을 하세요. 이제 실행 단추 눌러서 실행을 딱 누르면 9개 행을 추가합니다. 하면 yes. 그럼 추가가 된 겁니다. 네. 거래처 목록에 추가가 됐을 거고 그리고 잘 실행이 됐으면 이 쿼리가 저장이 돼야겠죠. 네. 이 쿼리 저장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저장해가지고 이 쿼리의 이름은 그 신규 거래처 추가. 제가 잘못했구나. 네, 뭘 잘못? 창립일을 포함하지 말라고 했었군요. 그럼 창립일은 뺐어야 되는데 네. 저 때문에 낚여서 지금 잘못하신 분 창립일 요거 찍어서 딜리트로 지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못 봤네요. 항상 어떤 필드를 시험에도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어떤 필드를 제외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 포함되면 안 돼요. 저처럼 이렇게 실수하기 딱 좋죠. 이렇게 절대 포함되면 안 되고 창립일은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워주세요. 네. 지우고 그리고 원래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해서 yes 하고 이제 뭐 다 원래는 한 번에 딱 됐겠죠. 그리고 저장하는 겁니다. 네, 창립일은 포함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창립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창립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저장되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선택해서 여기 딱 찍어서 필드 선택키 선택해서 꼭 딜리트로 지우고 저장을 하셔야지 이 쿼리가 맞게 디자인이 된 겁니다. 애초에 창립일을 포함하면 안 됐었죠. 그러니까 네, 쿼리의 이름은 신규 거래처 추가라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4번은 또 아까 했던 매개 변수 쿼리인 것 같습니다. 제품 목록 테이블에 모든 필드를 사용하여 단종 제품이라는 쿼리 만듭니다 라고 했고요. 단종 제품이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예 아니요 데이터 형식을 지정하시오. 아까 매개 변수 쿼리 만들 때도 쿼리 디자인으로 했었죠. 조건을 또 변수 매개 변수로 줘야 되기 때문에 만들기 쿼리 디자인으로 갈게요. 쿼리 디자인으로 왔고 필요한 테이블이 뭐죠? 제품 목록 테이블 필요하네요. 제품 목록 테이블 더블 클릭 넣고 테이블 표시창은 닫고 제품 목록 테이블에 모든 필드를 포함한다 했으니까 다 넣어주세요. 또 제품 목록의 모든 필드를 다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단종 제품이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예 아니요 데이터 형식을 지정한다라고 했는데 한번 실행을 해봐야 돼요. 어디에 예 아니요 형식이 들어가는지 실행 한번 해보시죠. 지금 디자인을 이렇게 했을 때 저처럼 실행을 해봐야 돼요. 실행 단추 눌러서 지금 제품 목록을 불러가지고 하여튼 모든 필드 다 넣고 실행을 했는데 단종품 쪽에 예 아니요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개 변수로 조건 주는 위치가 여긴 거죠. 단종품 필드 그죠? yes면 체크되고 no면 체크 안 되고 근데 단종된 거는 이게 체크돼 있다는 뜻이겠죠? yes로 yes no 형식인데 이거를 변수로
단종된 것만, 단종되지 않은 것만 그렇게 조건으로 이렇게 주려면 디자인으로 보시고 매개 변수를 또 특별한 형식이니까 데이터 형식을 정의를 해서 만들 겁니다. 저처럼 매개 변수 정의를 합시다. 매개 변수 다 줄러서 이름이 매개 변수의 이름은 단종 제품이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예 아니오 형식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단종 제품 데이터 형식은 예 아니오 네, 확인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디다 쓸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 했죠? 매개 변수의 위치는 여기다 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단종 제품이라는 이렇게 매개 변수 이름을 주세요. 쌍따옴표 붙으면 안 된다고 했죠? 쌍따옴표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가로가 꼭 붙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개 변수의 이름을 단종 제품이라는 이 매개 변수의 이름을 꼭 그 조건 주고자 하는 위치에 넣어 주셔야 돼요. 대가로 해가지고 쌍따옴표 붙으면 안 되고. 네, 됐으면은 확인하고 실행을 했을 때 매개 변수 값 입력하라고 넣었을 때 yes라고 적으면 단종 제품의 그 매개 변수 위치에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니까 확인했을 때 yes 체크되어 있는 것만 나와야 되겠고 또 만약에 다시 실행을 했을 때 디자인으로 와서 다시 실행을 했을 때 no라고 적으면 확인했을 때 no가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이 위치에 딱 들어가는 거니까 체크가 안 돼 있는 것만 나와야 되고 그렇게 나온 다음에 맞게 하신 거니까 저장하세요. 네. 쿼리 실행은 시험에는 선택 사항이라고 하거든요. 실행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솔직히 점수하고 관련은 없어요. 근데 저장은 잘 돼야죠. 쿼리 만들어 놓고 저장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이 쿼리의 이름이 단종 제품이라는 쿼리를 만듭니다. 했으니까 단종 제품이라고 그렇게 저장을 해주세요. 닫을게요. 그럼 이 단종 제품을 실행할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yes 하면 체크되어 있는 것만 나와야 되고 그런 거죠. 그 다음 5번은 사원 정보 테이블과 기본급 정보 테이블에 사용해서 부서가 관리 부인자만 표시하는 새 쿼리를 만들려고 했네요. 쿼리 디자인으로 할게요. 만들기 쿼리 디자인으로. 왜냐하면 조건도 줘야 되니까. 만들기 쿼리 디자인해서 필요한 테이블이 사원 정보 테이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또 기본급 정보 테이블 더블 클릭. 각각 더블 클릭해서 집어넣고 테이블 표시창은 닫고 여기서 필드도 순서는 맞춰야 돼요. 이 테이블 순서는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돼 있든 이렇게 돼 있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는데 밑에 들어가는 순서는 중요해요. 그래서 필드 순서가 맞아야 되는데 먼저 사원 코드, 성명, 부서 각각 더블 클릭해서 넣으세요. 또 직급, 그다음 기본급은 옆에 있죠. 기본급은 기본급 정보에서 넣고 또 성별은 또 여기 있죠. 네, 순서는 맞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관리 부인자만 부서가 관리 부인자만 표시해라 했으니까 우리가 이대로 지금 실행하면은 부서가 무슨 이렇게 영업 관리 뭐 영업 뭐 다른 거 DB 사업팀 이렇게 어? 부서가 관리 부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거. 어, 문제를 고칠게요. 부서가 어, 영업 관리팀 부서가 영업 관리팀인 사람만 보는 쿼리로 할게요. 문제를 바꾸세요. 저처럼 관리부가 없죠. 그러니까 부서가 영업 관리팀인 사람만 보는 쿼리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제를 바꾸십시오. 그러면은 여기서 부서의 영업 관리팀 이렇게 적어서 실행하는 걸로 합시다.
그냥 관리부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부서가 영업관리팀인 자만 표시하는 쿼리로 문제를 고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행을 해봤을 때 맞게 잘 나온다면 저장하세요. 네, 이 쿼리의 이름은 관리부 직원 명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쿼리 수정하는 거는 금방 끝날 수 있으니까 쿼리 수정하는 거 보고 마칠게요. 네, 쿼리 수정이라는 파일을 열어봅니다. 액세스 챕터 3의 쿼리 수정이라는 파일을 열어보시고요. 사업 목록 쿼리에서 마지막 열에 기본급 정보 테이블에 직급 수당 필드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사원 정보 사업 목록 쿼리 디자인 열어보시죠. 수정할 땐 다 디자인으로 엽니다. 그래서 기본급 정보 테이블에 직급 수당 필드 있죠? 직급 수당 필드를 마지막 열에 추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블 클릭해서 넣으면 되죠. 뭐 드래그해서 넣든지. 이런 문제 있습니다. 네. 지금 쿼리 문제들 싹 다 중요하다 했습니다. 필드 추가하고 뭐 필드 삭제하고 이동하고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더블 클릭 넣었으면 됐고요. 실행해서 또 뭐 맞게 나오면 저장도 하세요. 그다음 뒤에 13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왔고 사원 목록 쿼리에서 사원 정보 테이블의 주소 필드를 6번째 열에 포함되도록 쿼리를 수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다시 디자인으로 보세요. 다시 디자인으로 보고 사원 정보 테이블의 주소 필드 있습니까? 위에서 밑에 쪽에 스크롤 밑으로 내려보니까 있네요. 주소 필드가 6번째 열에 포함되도록 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지금 6번째 열이 1, 2, 3, 4, 5, 6 여기네요. 그러면은 그냥 드래그해서 저기 직급 수당 위로 넣으세요. 그게 빨라요. 주소를 저처럼 드래그 하셔가지고 직급 수당 위에다가 갖다가 넣으면 6번째로 딱 들어가죠. 네, 그냥 드래그해서 넣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주소를 드래그해서 직급 수당 위에다가 그냥 갖다 얹어 놓으세요. 그러면 6번째로 딱 들어가니까. 더블 클릭해서 넣으시면은 맨 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잡고 옮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필드 선택키거든요. 여기를 딱 찍고 손 뗐다가 다시 두 번째로 꾹 눌러서 이거 딱 잡고 옮기면 이렇게 또 옮겨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다시 딱 눌러서 드래그하면 옮겨집니다. 네, 실행해서 또 저장하고요. 그다음 134페이지로 와보십시오. 사업 목록 쿼리는 닫을게요. 134페이지로 왔고요. 134페이지에서는 또 급여 현황 쿼리의 직급 필드를 삭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급여 현황 쿼리 디자인으로 열어봅니다. 디자인 열었고 직급 필드를 삭제하시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직급 필드는 찍어서 네? 있습니까? 직급 필드가? 얘는 직급 필드가 없죠? 그냥 그 문제를 고칠게요. 사원 코드를 삭제하시오로 할게요. 사원 코드. 네, 문제를 바꾸겠습니다. 134페이지 문제는 급여 현황 쿼리에 사원 코드 필드를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처럼 여기 딱 찍어서 딜리트로 지워주십시오. 문제를 수정하세요. 직급 필드가 원래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직급 필드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사원 코드 필드를 삭제하시오로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여기를 딱 찍어서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뒤에 136페이지로 와보시고요. 쿼리는 실행해서 맞게 나왔으면 뭐 그냥 저장하고 닫고 136페이지에서는 과장 급여 현황 쿼리에서 과장 급여 현황 쿼리
그래서 직급 수당 필드는 쿼리에는 포함하지만 표시되지 않도록 숨기시오. 쿼리에는 포함하지만 숨기시오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숨기는 거면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로도 숨길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숨기면 안 되고요. 이거는 쿼리에는 포함되지만 숨긴다는 것은요. 조건으로는 쓸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조건으로 내가 직급 수당이 뭐 50만 원 이상인 것만 보겠어. 막 그렇게 조건을 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숨겨라 하는 거는 디자인에서 하셔야 돼요. 디자인에서. 그러니까 디자인에서 내가 직급이 과장인 거 조건은 주겠지만 숨기겠어 하면은 이거를 체크를 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과장만 나오겠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직급 수당을 쿼리에 포함하지만 숨긴다는 거는 여기에 조건도 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조건을 줄 수는 있지만 내가 표시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지금 실행을 해보면 직급 수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디자인에서 얘를 체크를 풀면 됩니다. 얘를 체크를 풀고 다시 실행을 해보실래요? 그러면 쿼리에는 포함되지만 조건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숨겼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테이블에서 숨기는 거는 더블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로 숨겼잖아요. 근데 쿼리에서는 쿼리에도 포함되지만 조건으로 쓸 수 있지만 숨겨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에서 하셔야 됩니다. 다 나오거든요. 이거 체크 푸는 문제. 실행해서 저장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138페이지로 뭐가 이렇게 많지? 138페이지의 문제에서부터는 내일 하도록 할게요. 네, 안 되겠네요. 네, 뒤에 많네요 생각보다. 네, 오늘 수업은